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화요일시장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7만 달러 선을 돌파해주는 흐름들 이어져 갔는데요. 이번 상승에는 기관 유입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면서 투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올라서는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페드워치 역시도 6월달,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들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맞서라 국채 수익률 역시나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골드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간밤에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재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월가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시점에서 다양한 매매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가총액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순위의 변동성은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순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자산들의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골드가 역시나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실버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에 있는 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좀 미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역시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버와 골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실버를 언제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간략한 흐름들 살펴보셨는데, 자, 암호화폐 시세 오늘 잠시 살펴보고 또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선 재돌파해주면서 7만 1,5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 3%의 상승률 나타내줬습니다. 이더리움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대략 8%가량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현재는 3,6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알트코인 흐름들로 좀 넘어가 보자면 솔라나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고요. 리플 코인이 약 3%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 도지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와 아발란체까지도 각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시가총액 3.8%가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관한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80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탐욕이 좀 많아진 시장입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을까요, 퍼즈님? 별일 없이? 네, 뭐 별일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좀 올랐잖아요. 퍼즈님 나오시기 전에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아발란체와 에이다 분석을 좀 주로 해볼 예정인데, 그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하시거나 코멘트를 먼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 네. 비트코인이 주봉이 마감됐기 때문에 주봉 마감 네, 관련해서? 잠깐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서 비트코인 먼저 보면 일단은 반감기가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반감기 때까지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반감기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따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죠. 네. 엄청 많이 수익을 겁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만족하고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짧은 기간, 한 달 안에 2배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었으면 이 전고점을 확실히 뚫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요 꼬리를 달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데 실패했고, 네, 실패했고, 그다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를 언제 뚫느냐, 요거를 확실하게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유, 네, 뭐 한 달 안에 2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약간의 좀 뭐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달 반 안에 그래도 한 1억 7천, 8천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정고점을 어쨌든 주봉 마감으로 위로 올라왔으니까 됐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언제 뚫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추세선을 제가 이제 이렇게 2개를 그어놨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를 그어놨는데 그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나마 가능성 높은 걸 제가 좀 찾을 뿐인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요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올라가든 나중에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도 한 2-3달 안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안에서 아둥바둥 뭘 하려 그러면 오히려 네, 오히려 네, 꼬일 수 있겠죠, 매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하신 대로 현금이 많으셔서 적립식으로 매수하셨다면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어라.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죠. 근데 네. 이제 지금도 그게 유효하긴 한데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타이밍도 와요.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문제인 타이밍이 오는데 일단 지금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도 딱히 뭘 안 하려고 해요. 딱히 뭘 안 하고 그다음에 예측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나 그럼 나중에 올라오나 어쨌든 올라오는 거고 올라오기만 하면 짧은 기간 안에 2배를 가는데 그 올라왔을 때 내가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6만 달러 뭐 5만 달러 정도까지도 5만 달러는 조금 힘들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고 친다면은 여기가 이제 한 5만 5천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요때 살려고 노리시는 분도 있겠죠.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있겠지만 네, 이렇지 않고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가만히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아직 불장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불장 초입이에요, 초입. 이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서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투자는 빌드업이다. 예,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를 맞춰서 만약에 하실 거면 굳이 투자를 왜 하나? 네,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도박을.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횡보가 없잖아요. 투자는 횡보가 있기 때문에 짜증나요. 네, 근데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거는 횡보가 없는 다른 거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가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의 방법을 좀 세워놓고 네,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발란차이나 에이다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네. 저희가 반감기 이후에는 좀 매매 전략이 달라지게 될까요, 퍼즈님? 아니요. 바로 직후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7만 한 5천 정도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을 때 한 7만 3천, 4천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네. 한 7만 5천 이상 정도를 올라와 주는지 7만 5천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지 그러면 네, 직전에 했었던 그러니까 지난번 불장에 했었던 최고점을 넘는 거니까 그러면 빠르게 단기간 안에 올라갈 거라서 그때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걸 목표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적립식으로 해서 매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코인을 놓지 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점에서 못 살 걸 대비해서 수 있죠. 코인 네. 비중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좀 투자라는 거는 긴 횡보의 기간이 있고 또 빌드업이다라고 하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가 또 최종적인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다려 오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림의 자세로 이 크립토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잘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립식 매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적절한 비중으로 여러분들 매매 전략들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리고 알트코인 뭐 랠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제 몇몇 알트코인은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즈님이 아발란체와 에이다 코인에 관한 분석을 또 특별히 해주신다라고 하셔서 보유자분들이나 또 알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퍼즈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와서 언제 다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에이다는 너무 옛날이고, 맞아요. 네, 아발란체는 보니까 이제 1월 30일 날 그래도 비교적 네, 최근에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던 걸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영상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발란치 분석이라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확대한 게 요거거든요. 해서 이때만 해도 이제 한 46,000 정도, 한 5만 원 정도 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1, 2, 3, 4 요렇게 1, 2, 3, 4, 5라고 생각을 하고 한 89,000원에서 11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앵커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뭐라고 방언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어머 진짜요? 라고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멘트가 아마 기억은 안 나실 텐데 네, 뭔가 리액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리액션을 해주셨어요. 네. 거의 기계적인 리액션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이제 말했던 건 뭐냐면 떨어졌을 때는 살만한데 지금 사기엔 조금 아쉽다. 네, 해서 이제 만약에 평단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만큼 수익 구간이니까 그 손익비가 괜찮은데 지금 산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손익비가 1대2다.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사는 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냥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있으신 분들만 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요 위로 올라와서 네, 89,000원은 넘었고 이제 96,000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9,000원에서 11만 원. 앵커님은 어머 진짜요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 진짜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는 거는 우연이죠. 네, 어쩌다가 제가 맞춘 거죠. 네. 실력이죠. 네, 어쩌다 맞춘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사실 제가 이제 요 영상을 했을 때는 요때쯤이었는데 요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하는 매수 자리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 원하는 데까지 안 떨어졌으면 다른 코인을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영상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89,000원 이상부터는 조금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거의 끝에 요 정말 좋은 자리에 제가 이제 매도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뭐 매도 못했다고 해서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긴 갔는데 이제 다시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요거대로 본다라고 하면 퍼즈각도선이 요 사선이에요. 저희 요 코너 이름이 퍼즈각도선이잖아요. 퍼즈각도선이죠.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저희의. 요 퍼즈각도선 이 퍼즈각도선이 뭐냐면 요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떨어지면 요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장에서는 요게 뚫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는 살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뚫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하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하락까지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여기를 0으로 두고 여기를 100으로 뒀을 때 한 23.6%까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어머 진짜요? 이럴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사기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 한 50% 정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 54,000원 정도부터는 사기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54,000원부터 한 31,000원, 32,000원 정도까지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난 아발란체 사고 싶었는데 이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하세요. 아, 또 이것도 적립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기간을 잡고 한 3개월 정도 제 생각에는 기간을 잡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좀 그래도 원하시는 평단가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굳이요? 네, 아, 그래요? 이제 불장의 초입이라서 그 비트코인이 사실 한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좀 많은 하락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멘탈 잡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어설프게 팔고 사고 했다가 네, 괜히 또 개수 줄어드니까 꼬입니다. 네. 매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파셨던 분들은 적립식으로 그냥 그거만큼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텐데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멘탈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발란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결과적으로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걸 텐데 제가 이제 이 알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라나 뭐 리플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을 딱 갱신했을 때 비트코인이 딱 고점을 갱신한 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언제 찍을진 몰라요. 언제 찍을진 모르는데 그 언제 그 고점인지를 예측하거나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이제 나타내주는 시그널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고 비트코인이 고점이거나 고점을 살짝 지났을 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여러 번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고점이 2025년 한 상반 한 3월 한 요쯤이라 그러면 요쯤이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이제 지나는 시기인데 이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 겪는 중이다. 그래서 1, 2 해가지고 3, 4, 5를 겪는 중이거나 그럼 1, 2를 여기서 지나는 중이어서 3, 4, 5로 올라가던가 이런 식이다. 그래서 요 고점을 지나기 전에 요 비트코인 고점을 지나기 전에 알트코인 가격이 얼마를 찍는지가 중요하다. 요 얼마를 찍는지가 결국 최종 불장 끝에서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파동 겪고 나서 2025년을 딱 지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잡고 지금 더 이상 안 올라. 예를 들어 아발란체가 요 가격 그대로 고점 갱신 안 하고 계속 조정만 받다가 25년 한 3월 정도를 딱 지난다라고 치면은 최종적으로 한 3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거의 한 10만 원까지 갔는데 이제 요대로 가면 361.8 자리가 한 31만 원 정도고 물론 뭐 361.8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361.8까지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좀 바라보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현재 있는데 파즈님이 이제 집어주신 자리는 23.6%가량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50%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재매수의 포지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발란체를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적립식 매수 역시나 유효하다 라고 하니까 전략 세우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불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이제 폭발적인 랠리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 퍼즈님과 함께 점검하시면서 다가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에이다도 분석을 해볼 텐데 이제 도지코인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에이다 코인 어떻게 또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래서 에이다가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서도 좀 빠졌다고 얘기가 좀 있던데, 근데 이제 라지캡 펀드를 또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많이 썼다고? 그러게요. 저는 또 생소한데요. 네. 네. 제가 몇 번 다뤘어요, 라지캡 펀드가.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은 사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라지캡 펀드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라지캡 펀드는 쉽게 말하면 시총순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시총순으로 운영을 하는데
에이다가 빠졌다? 어. 네, 그런 거는 전 그레이스케일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보기 좀 힘들어요. 네, 왜 그런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요거는 달러 차트인데 달러 차트의 저점은 여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23년 6월 달이 우와.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솔라나 에이다 이런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SEC가 그 공격해서 네, 너네 다 증권이다 이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저점인데 근데 원화 차트를 보면 이때가 저점이 아니고 원화 차트를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이제 달러 차트는 요때가 저점이었는데 원화 차트는 요때가 저점이에요.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저점이 달라요. 아. 그래서 파동 카운팅이 어렵습니다.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네. 시작점으로 돼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옛날에 에이다 분석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달러 차트를 보면 여기를 저점으로 한다고 치면은 1, 2, 그다음에 3, 4, 5 해가지고 파동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퍼지 각도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지금 퍼지 각도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뚫리면 조금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하는 게 맞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번 불장에는 에이다가 최소 네, 최소 한 2.6달러, 한 3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고점까지. 네. 네. 근데 직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치면 에이다는 좀 메이저에서 제 기준 메이저에서 좀 물러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계속 고점을 갱신해요. 고점을 갱신하면서 엘리엇 파동을 겪습니다. 근데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코인은 리플. 네, 이런 애들처럼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해요. 요번에는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랬던 얘기고 그리고 솔라나도 지난번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고점을 갱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발란체도 갱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에이다만 갱신 못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빨리 올려줘서 25년이 오기 전에 한 3달러를 찍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에이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슬프다.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슬프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인식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긴 맞아요. 그런 것 합니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화 차트로 본다라고 치면은 원화 차트로 보면은 그 파동 카운팅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1, 2, 3, 4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1,400원에서 한 1,7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 퍼즈 각도선도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1,700원 정도까지 한 1,600원이라 할까요? 1,600원까지 갔다가 뭐 요번 2023 3월 요때를 좀 간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한 5,0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지 받아주느냐 안 지지 받아주느냐를 한번 네, 주의하게 한번 보시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좀 명확해지면 결국 불장 끝까지 명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래도 명확해지면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다 코인의 입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퍼즈님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왜 이렇게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되긴 하지만 네. 에이다가 말한 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네, 에이다가 지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하이데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그 이더리움 2.0보다도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늦춰져요. 23년에 한다 그랬다가 4년에 한다 그랬다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이게 늦춰짐에 따라서 에이다 위에서 개발하려는 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거나 적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이다 코인 앞으로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매 전략 퍼즈님의 솔루션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